보이자 내년 2월 일반 분양 계획을 세우며 희망 회로를 돌렸던 것도 잠시 부동산 주요 뉴스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총 공급 물량 12,000가구에 달하는 둔촌주공 재건축 사업이 또다시 일시 중지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분양가 산정 문제가 해결될 기미가 보이자 내년 2월 일반 분양 계획을 세웠었는데요. 이러한 희망 회로를 돌렸던 것도 잠시, 이번에는 조합과 시공사가 공사비를 두고 갈등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세한 내용 김현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둔촌주공조합과 시공사 간 갈등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공사비 증액 문제를 두고 조합원이 집단 시위를 벌이는 등 시공사와의 협의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으며 분양 일정도 연기될 것으로 보입니다. 둔촌주공 아파트 조합원 모임은 1일 서울 종로구에 자리한 현대건설 정문 앞에서 현대건설을 규탄하는 집단 시위를 진행했습니다. 이 추운 날 우리가 여기에 모인 이유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죠? 지금 시공사와 한참 함께 협력을 해서 집을 쳐야 하는 이 시간에 우리가 왜 여기에 와서 이 고생을 해야 합니까? 조합의 모든 자금줄을 끊겠다고 협박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여기 계신 분들이 실형불량자가 될 위기에도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 모여서 우리의 뜻을 시공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시공사가 우리에게 협조하지 않을 때는 조합 측이 주장하는 것은 2019년 12월 통과된 공사계약서는 조건부 계약으로 일반 분양가와 공사비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계약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현대건설은 2019년 임시총회에서 금액 변경이 포함된 설계 변경건이 통과됐기 때문에 인정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국내 최대 규모의 재건축 사업장으로 꼽히는 둔촌주공이 조합과 시공단과의 갈등을 겪고 있는 만큼 내년 2월 예정된 분양 일정도 연기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뉴스토마토 김현진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올해 서울 전세시장에서 빌라 거래가 아파트보다 17,000건 이상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임기를 시작한 2017년부터 2019년까지는 연간 거래량 차이가 최대 5,000건을 넘지 않았는데 지난해 7,600여 건으로 차이가 커지기 시작했고 올해 들어 더 확대된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서울 아파트의 전세 가격이 가파르게 뛰면서 진입장벽이 높아지자 자금 마련 부담이 커진 실수요자들이 비교적 저렴한 빌라로 발을 돌린 것이란 분석이 나오는 상황입니다. 29일 국토부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이달 29일까지 신고된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는 10만 357건입니다. 이 기간 연립 다세대 주택은 6만 5,122건, 단독 다가구는 5만 2,306건입니다. 빌라로 묶여 불리는 연립 다세대와 단독 다가구 주택의 전세 거래량 합은 11만 7,428건인데 올해 아파트와의 전세 거래량 차이가 17,071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서울 아파트의 전세 가격이 고공행진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한국부동산원 집계 결과 지난달 서울 아파트의 월간 전세 가격 지수는 전월 대비 0.63% 뛰었습니다. 올해 들어 정부가 공급하는 공공부문 아파트 준공 건수가 지난해보다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일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까지 공공부문 전국 주택 사유검사 건수는 총 4만 4,068가구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58,492가구를 기록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4.7% 크게 줄어든 수치입니다. 공공분야 주택에는 국민임대와 공공임대를 비롯해 공공분양 물량까지를 모두 포함하는데 정부가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규제에서 공급으로 정책 방향을 선회한 뒤 아직까지 정책 효과는 나타나지 않는 모습입니다. 일각에서는 지난해 같은 기간 공공부문 전국 주택 사용검사 건수가 크게 늘면서 기저효과 때문이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해 공공부문 전국 주택 사용검사 건수는 49,184건을 기록한 2019년보다 18.9% 크게 늘었습니다. 그러나 올해 주택 사용 검사 건수가 2019년보다 낮다는 점에서 단순 기저효과라고 판단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 과거 분양 건수가 줄고 있다는 점에서 완공 후 주택 사용 검사 건수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준공 건수가 줄었다는 것은 실제 곧바로 입주해 주거할 수 있는 주택이 줄어들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이는 일반 아파트 시장 수요를 자극할 수 있어 올해 아파트 매매 시장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시장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주택 공급 정책이 실제 입주까지 이어지기 위해서는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울 아파트 월별 거래량이 역대 최저치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29일 아파트 실거래가 사이트 자료에 따르면 11월 한 달 서울 지역 아파트 매매 건수는 504건을 기록했습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 기간이 계약일 이후 30일 이내라는 점에서 아직 신고 기간이 남아있어 매매 건수는 더 늘어나겠지만 업계에서는 역대 처음으로 월별 매매 건수가 1,000건을 넘지 못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토교통부가 아파트 실거래가 통계를 작성한 이후 서울 지역 월별 아파트 매매 건수가 1,000건 이하를 기록한 경우는 지금까지 없었고 지난 2013년 1월 1,213건을 기록한 것이 가장 낮은 서울 지역 아파트 월별 매매 건수였습니다. 정부의 대출 규제 등으로 수요 심리가 얼어붙었고 집주인은 여전히 집값 상승 기대감을 버리지 못하면서 매매보다 증여나 버티기에 들어갔기 때문인 것으로 시장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서울 아파트 3.3제곱미터당 평균 매매 가격이 5천만 원이 넘어가는 자치구가 지난해보다 크게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부동산 정보 제공업체 경제만렙이 KB부동산의 주택 가격 동향을 살펴본 결과 지난달 마포구와 광진구의 아파트 3.3제곱미터당 평균 매매 가격이 5천만 원을 돌파했습니다. 지난해 11월까지만 하더라도 강남구와 서초구, 송파구 등 3곳에 불과했지만 올해에는 마포구와 광진구를 포함해 서울 25개 자치구 중 7곳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서울 부동산 시장은 급격하게 오른 아파트 가격에 대한 피로감과 종합부동산세 등의 보유세 부담, 금리 인상, 대선 등의 영향으로 거래량이 급감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30일 기준 서울 부동산 정보광장의 아파트 매매 거래 현황 자료를 보면 올해 1월부터 10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39,877건으로 집계돼 2012년 32,970건 이후 가장 낮은 거래량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서울 아파트 분양 물량이 역대 최저 기록을 경신할 전망입니다. 서울 신규 공급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재건축 재개발 물량이 분양가 문제 등으로 분양 일정을 미룬 영향에서 비롯된 현상입니다. 1일 리얼투데이에 따르면 올해 서울에서 분양되는 아파트 물량은 총 3,275가구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는 지난 2010년 공급된 6,334가구보다 절반가량 낮은 수치입니다. 이처럼 서울 공급이 줄어든 것은 정비사업 물량이 줄었기 때문으로 풀이되는데 서울은 빈 땅이 드물어 대부분의 물량을 재건축 재개발 사업으로 공급해야 합니다. 그러나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로 정부와 조합 간의 분양가 갈등이 이어지며 분양 일정이 미뤄지고 있는 상황이 이 같은 결과를 나타냈습니다. 서울 분양이 줄자 청약 경쟁률은 고공행진 중입니다. 리얼투데이에 따르면 올해 서울 아파트 1순위 청약 경쟁률은 162.9대 1로 지난해 89.8대 1보다 약 2배가량 높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지금까지 한 주간 부동산 주요 뉴스였습니다. 이어서 다양한 지표를 통해 부동산 시황을 살펴보는 위클리 부동산 시황입니다. 김현진 기자가 준비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토마토 김현진 기자입니다. 지표를 토대로 부동산 시장의 주요 흐름을 분석하는 위클리 시황입니다. 이번 주 전국 아파트 매매 가격 상승폭이 전주 대비 하락했습니다. 금리 인상 및 대출 규제, 세부담 증가 등으로 거래가 급격히 감소하며 가격 상승폭도 축소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내용 수치로 살펴보겠습니다. 11월 5주차 전국의 아파트 매매 가격은 전주 대비 0.14% 올랐습니다. 전주 대비 0.03%포인트 하락한 수준입니다. 수도권 상승폭도 소폭 축소됐습니다. 이번 주 수도권 아파트 매매 가격 상승률은 0.16%로 전주 대비 0.02%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서울도 소폭 하락세를 기록했습니다.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 상승률은 0.10%로 전주 대비 상승폭이 0.01%포인트 축소했습니다. 가계대출 관리 강화와 금리 인상 등으로 매수 심리 및 거래 활동 위축세가 지속했으며 그동안 매물 부족 현상을 겪던 일부 지역도 매물이 소폭 증가하며 6주 연속 상승폭이 축소됐습니다. 자치구별로 보면 용산구는 정비 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지속되며 이촌동 위주로 0.23% 상승했습니다. 마포구는 염리동, 도화동 대단지 위주로 0.15% 올랐습니다. 강북구는 관망세가 짙어지며 보합 전환했습니다. 강남 지역에서는 소초구가 일부 인기 단지의 신고가 거래 영향으로 0.17% 상승했습니다. 송파구는 가락동과 잠실동 대단지 위주로 0.17% 올랐습니다. 강남구는 0.15% 올랐습니다. 학군 수요가 있는 개포동과 삼성동 주요 단지가 상승을 견인했습니다. 이번에는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을 살펴보겠습니다. 경기도 아파트 매매 가격은 전주 대비 0.17% 상승했습니다. 지난주 상승률이 0.21%였던 점을 고려하면 상승폭이 0.04%포인트 축소됐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이천시는 0.51% 올랐습니다. 교통호재가 있는 부발읍이 상승세를 이끌었습니다. 안성시는 공도읍 중저가 단지를 중심으로 0.43% 상승했습니다. 군포시는 정주 여건이 양호한 삼본동과 금전동을 중심으로 0.27% 올랐습니다. 인천도 0.22% 상승하며 전주 대비 상승폭이 0.03%포인트 축소됐습니다. 계양구는 0.31% 올랐습니다. 이막동 등 구축단지를 중심으로 상승했습니다. 부평구는 주거환경 개선 기대감이 있는 구산동과 십정동을 중심으로 0.27% 상승했습니다. 미추홀구는 주안동과 숭이동 재건축 단지가 상승세를 견인하며 0.24% 올랐습니다. 중구는 중산동과 운서동 주요 단지를 중심으로 0.20% 상승했습니다. 전국 아파트 주간 전세 가격은 전주 대비 0.12% 상승했습니다. 지난주 상승률이 0.14%보다 상승폭이 0.02%포인트 축소됐습니다. 수도권도 4주차 상승률 0.15%보다 0.03%포인트 하락한 0.12%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서울은 0.10% 오르며 상승폭이 전주 대비 0.01%포인트 축소했습니다. 정주 여건이 양호한 지역이나 역세권을 중심으로 상승했습니다. 금리 인상이나 높은 호가에 대한 부담, 매물 증가 등의 영향으로 상승폭은 소폭 축소됐습니다. 자치구별로 보면 동대문구는 0.14% 상승했습니다. 교통환경이 양호한 휘경동과 용두동을 중심으로 상승했습니다. 은평구는 신사동과 대조동, 구축 등 중저가 단지 위주로 0.14% 올랐습니다. 마포구는 0.13% 올랐습니다. 고덕동과 아현동이 상승세를 견인했습니다. 강남 지역에서는 강동구가 0.13% 올랐습니다. 강일동과 명일동, 성내동 등 역세권을 중심으로 상승했습니다. 강남구는 학군 수요가 있는 대치동과 역삼동을 중심으로 0.10% 올랐습니다. 송파구는 정주 여건이 양호한 잠실동과 가락동 대단지를 중심으로 0.08% 상승했습니다. 서초구는 우면동과 양재동 중저가 단지 위주로 0.07% 상승했습니다. 구로구는 0.13% 올랐습니다. 개봉동과 신도림동, 중소형 단지 위주로 상승했습니다. 양천구는 학군 수요가 있는 목동과 신시가지를 중심으로 0.12% 상승했습니다. 경기도는 0.12% 상승하며 상승폭이 전주 대비 0.05%포인트 축소됐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이천시가 정주 여건이 양호한 창전동과 안흥동을 중심으로 0.50% 올랐습니다. 안성시는
가사동과 중리동, 공도읍 주요 단지를 중심으로 0.30% 상승했습니다. 시흥시는 0.27% 올랐습니다. 매화동이나 은계 및 장현지구 신축단지가 상승세를 이끌었습니다. 안양 동안구는 0.13% 하락했습니다. 신규 입주 물량 영향 등으로 하락폭이 확대됐습니다. 인천은 0.15% 상승률을 기록하며 전주와 같은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미추홀구는 0.27% 올랐습니다. 정비사업 등의 영향으로 관내 이주 수요가 꾸준한 가운데 매매 가격과 동반해 상승했습니다. 연수구는 0.26% 올랐습니다. 교육 환경이 양호하거나 연수동과 동춘동, 역세권 단지가 상승세를 견인했습니다. 계양구는 정주 여건이 양호한 계산동과 효성동 등을 중심으로 0.21% 상승했습니다. 지방 전세 가격은 0.12% 상승했습니다. 전주 변동률보다 0.01%포인트 축소됐습니다. 이 중 5대 광역시는 0.10% 올랐습니다. 광주는 0.17% 상승률을 기록하며 가장 높은 상승폭을 기록했습니다. 광산구는 소촌동과 신창동을 중심으로 매매 가격과 동반해 0.25% 상승했습니다. 북구는 0.17% 올랐습니다. 첨단 이지구 또는 구축단지가 상승세를 이끌었습니다. 지금까지 위클리 시황이었습니다. 이번 주 주요 청약 정보를 확인하는 청약 캘린더 시간입니다. 오늘은 김현진 기자와 함께 화제가 되는 청약 단지 살펴보겠습니다. 김현진 기자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자, 정말로 12월이 되자마자 굉장히 신기하게도 기온이 뚝 떨어지면서 겨울이 찾아왔습니다. 김현진 기자께서는 이 추위에 대한 대비를 좀 잘 하고 계신가요? 그래도 추위는 조금 안 탄다고 하는 편인데도 네. 요즘 너무 추워가지고 그때 감기 걸릴 뻔해가지고 조금 고생을 조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제 코로나도 추위도 건강을 좀 잘 챙겨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는 부동산 시장의 겨울도 대비를 잘 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이 청약 시장이 좀 오늘의 청약 정보가 온기를 좀 따뜻하게 불어올 수 있을지 기대를 하면서 청약 단지들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번 주에는 어떤 단지들 살펴보면 좋을까요? 네, 이번 주는 분양 소식이 지방에 집중된 만큼 충청남도 청약 접수 소식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충청남도 아산시 탕정면 2-A 3블록의 금성백조가 짓는 탕정역 예미지가 1순위 접수를 시작합니다. 이 아파트는 지하 2층에서 지상 최고 32층, 8개동 총 791가구 규모입니다. 단지는 아산 탕정지구 택지개발지구에 조성되는 만큼 불당지구와 인접하고 배방지구와도 가까워 이미 구축된 풍부한 생활 인프라를 누릴 수 있습니다. 또 삼성 디스플레이시티, 삼성 나노시티, 아산 현대모터스밸리 등 대기업 산업단지들이 있어 직주 근접 수요도 풍부합니다. 교통 여건도 좋습니다. 지난달 개통한 수도권 지하철 1호선 탕정역이 가깝습니다. 또 인근의 서울에서 세종고속도로 동천안 IC가 신설되면 수도권 접근성이 더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2022년 송익 JCT와 천안 JCT를 연결하는 천안에서 당진 간 고속도로 1단계 구간의 아산 IC가 개통을 앞두고 있습니다. 아파트는 전가구 남향 위주의 배치와 넓은 주동거리로 일조와 채광이 탁월합니다. 또 4베이 설계로 모든 가구에서 맛통풍이 가능하도록 조성될 예정입니다. 대형 드레스룸과 알파룸, 현관 창고 등 수납 공간을 늘렸으며 디귿자형 주방과 좌측 팬트리 설치 등 동선 최소화 혁신 주방 설계와 같은 특화 설계도 적용될 계획입니다. 지상에 차가 없는 단지로 조성되며 넓은 중앙광장의 풍부한 조경시설을 비롯해 GX룸, 골프 연습장, 피트니스 센터, 웰컴하우스 등의 커뮤니티 시설이 조성될 예정입니다. 이 단지는 후분양 단지로 2022년 11월 입주를 앞두고 있어 빠르게 입주할 수 있습니다. 네. 저는 사실 탕정지구는 처음 들어보고 생소하신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요. 보니까 뭐 대기업, 산업단지가 풍부해서 수요도 계속해서 받을 수 있을 것 같고 교통도 굉장히 좋네요. 관심 가져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단지는 어디로 가볼까요? 네, 이번에는 전라북도 청약 접수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 익산시 대동 88번지 일원에 익산 제일풍경채 센트럴파크가 공급됩니다. 지하 2층에서 지상 최고 27층까지 지어지는 아파트로 총 1,566가구 규모입니다.
단지는 민간공원 특례 사업을 통해 선보이는 만큼 단지 안팎으로 녹지가 펼쳐져 입주민들의 쾌적한 주거 환경을 누릴 수 있을 전망입니다. 단지 인근으로는 공원화 사업을 통해 조성되는 수도산 공원이 약 32만 제곱미터 규모로 들어서며 이를 통해 문화공원과 자연 생태공원, 체험학습공원 등 특색을 갖춘 다양한 산책로와 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풍부한 주거 인프라를 갖춘 점도 눈에 띕니다. 일대에는 소규모 상권을 비롯해 대형마트와 행정복합센터, 유천 생태습지 등이 위치해 있습니다. 단지 반경 500m 내 이리동 중학교와 동남초등학교 등이 자리하고 있어 교육 환경도 좋습니다. 커뮤니티 시설로는 피트니스 센터, GX룸, 골프 연습장, 실내 체육관 등이 마련될 예정입니다. 입주는 2024년 9월입니다. 네. 자, 전라북도 익산시 마동에 위치한 1,500세대가 되는 대규모 청약단지 소개해드렸고요. 익산에 청약단지가 하나 더 있죠. 네, 맞습니다. 네. 전라북도 익산시 송악동에서 송악동 3차 예다음이 분양합니다. 지하 1층에서 지상 28층까지 지어지는 아파트로 총 816가구 규모입니다. 단지는 지난해 말 분양한 송악 2차 영무 예다음의 후속 분양 단지로 3차까지 입주 시 일대는 약 1,100가구 규모의 브랜드 타운이 형성될 예정입니다. 최근 익산역과 송악동 지역에는 지역 개발 호재가 더해지며 이번 분양의 가치를 높이고 있습니다. 익산역의 광역복합환승센터 건립화가 본격화됩니다. 익산역은 호남선과 전라선, 서해안선, 새만금선, 군장 신단선 등 5개 철도 노선이 이어지며 KTX와 SRT와도 이어집니다. 광역복합환승센터 건립 사업으로 기존 철도와 시내외 버스, 택시 등을 빠르게 갈아탈 수 있는 환승시설과 상업, 업무, 문화, 주거 등 환승 지원 시설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단지 인근에는 다양한 생활 편의시설이 갖춰져 있습니다. 농협 하나로마트, 중앙시장, 이마트, 롯데시네마, 노항공원, 우체국, 경찰서, 익산시청 등이 가깝습니다. 아울러 송악초와 이리중, 전북 제1고, 이일여중고 등이 학군이 인접해 있습니다. 이 단지는 3.3제곱미터당 900만 원대라는 합리적인 분양가로 공급될 예정이며 입주는 2025년 1월입니다. 네. 자, 계속해서 다음 단지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포항인데요. 포항에서도 대단지 아파트가 청약을 시작하네요. 네, 맞습니다.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에서는 포항 한신더유 펜타시티가 분양합니다. 이 단지는 2개 블록에 나뉘어 지어지며 지하 3층에서 지상 최고 29층, 15개 동 2,192가구 규모입니다. 단지 바로 앞으로 초등학교와 유치원 예정부지가 자리하고 있어 자녀들의 통학 여건이 우수합니다. 생활 인프라도 잘 갖춰져 있습니다. 펜타시티 중심 상업지구 이용이 쉽고 대형마트와 병원, 극장, 공공기관 등이 밀접 조성되어 있는 원도심 인프라도 공유할 수 있습니다. 입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원격 제어가 가능한 스마트홈 시스템도 도입됩니다. 인공지능 스피커를 통해 음악 검색에서 쇼핑 등 다양한 생활 편의를 누릴 수 있으며 클린케어 시스템을 통해 보다 쾌적한 실내 환경이 보장됩니다. 커뮤니티 시설로는 피트니스 센터를 비롯해 GX룸, 필라테스, 골프 연습장, 키즈클럽, 독서실 등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입주는 2024년 12월입니다. 네, 지금까지 이번 주 청약 접수를 앞둔 아파트들 살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당첨자 발표를 앞둔 아파트들 살펴볼까요? 네, 당첨자 발표를 앞둔 것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용문동에서 대전 시엘리오 스위첸이 8일 당첨자 발표를 합니다. 이 단지는 지하 6층에서 지상 최고 40층까지 지어지며 아파트 146가구와 오피스텔 98실, 근린생활시설로 구성됩니다. 단지가 들어서는 대전 서구는 도마변동 재개발, 탐방 1구역 재개발, 용산 1, 2, 3구역 재개발 등 약 2만 5천여 가구에 달하는 대규모 주택 재정비 사업이 예정돼 있습니다. 단지는 대전 도시철도 용문역이 도보 2분 거리에 자리한 역세권 입지입니다. 단지 바로 앞으로는 도산로와 대전을 가로지르는 중심도로 계룡로가 자리해 있어 차량을 이용한 이동도 편리합니다. 또 롯데백화점, 하나로마트 등 생활 편의시설과 백운초, 가장초, 괴정중고 등 교육시설이 인접해 있습니다. 아울러 대전을 대표하는 유등천, 증촌시민공원, 남선공원 등도 자리해 있어 쾌적한 주거 환경을 누릴 수 있습니다. 입주는 2025년 7월입니다. 네. 개발 소식에 역세권의 인프라까지 다 갖추고 있는 대전의 아파트 당첨자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또 다음 아파트는 어디일까요? 네,
대구광역시 중구 대봉동에서도 당첨자 발표를 앞둔 단지가 있습니다. 네. 대봉 서한 이다음이 8일 당첨자를 공개합니다. 이 단지는 지하 2층에서 지상 28층, 6개동 총 541가구 규모입니다. 단지는 대구도시철도 3호선 건들바위역과 1, 3호선 환승역인 명덕역이 가까워 더블 역세권 입지를 자랑합니다. 또 달구벌대로, 중앙대로, 명덕로 등을 통해 시내외로의 이동이 편리합니다. 대백프라자, 현대백화점, 중구 청락국민체육센터 등 대동과 반월동 생활권의 쇼핑, 생활, 문화, 의료 인프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아울러 대구초, 경대 4대 부설 초, 중, 고, 대구제일중 등 학군도 자리에 있습니다. 단지는 건들바위 산책로 이용이 편리하고 신천 강변이 인접해 있어 쾌적한 주거 환경을 누릴 수 있습니다. 건들바위는 대구시 기념물 제2호로 2019년 역사공원으로 새 단정해 계류 경관을 감상할 수 있는 휴식 공간과 산책로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단지는 고지대의 넓은 동간거리 확보로 일조와 환기, 조망이 좋습니다. 커뮤니티 시설로는 피트니스 센터, 실내 골프 연습장, 어린이집, 작은 도서관, 경로당 등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입주는 2024년 10월입니다. 네. 이제 연말이 다가와서 그런지 이 당첨자 발표가 더욱더 간절해지기도 하고 저도 괜히 긴장이 되는데요. 당첨되신 분들 미리 축하드립니다라는 말씀 전해드리겠고요. 또 부동산 시황센터가 계속해서 핫한 청약 정보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계속해서 함께 하시면서 이 기회도 꼭 잡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김현진 기자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네, 부동산 시황센터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에 더욱더 핫한 단지들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